네 가지 키워드로 보는 낭만 서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허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키워드가 아니라 특별편으로 세 분의 편집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4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2020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낭만 서점에서 6년째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설가 50인이 올해 나온 소설들 중에 본인이 이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한 권부터 5권까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리스트를 선정했는데요. 이게 늘 서점계에서 화제가 되죠. 오늘은 그 출판사의 세 분의 편집자가 여기에 선정된 또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비의 김선영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동네 강윤정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 강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음사의 박혜진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박혜진 편집자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섭외 전화 받고 기대를 했는데 그 PD님께서 전화하시면서 굉장히 저한테 뭐랄까 좀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계속 출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아쉽게도 점점점점 계속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이제 민음사 책이 상위에 랭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하셨지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예, 강윤정 편집자님. 네, 저도 섭외 전화 받고 당연히 1위가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창비에 좋은 소식이 가기는 했지만 독자로서도 사실 연말에 굉장히 기다려지는 소식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리스트도 좀 남들보다 빨리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이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이번에도 우리 책이 좀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은 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연말 다가오고서 당연히 기대도 하고 그 편집부 내에서도 얘기 많이 해요. 이게 그냥 독자분들이 뽑는 올해의 책이랑 또 다르게 소설가가 뽑는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뽑힐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닐까 하고 나름의 순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비슷했다. 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의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좋은 일이니까요. 네. 이게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이른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들의 신작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소설가가 뽑은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좋은 소설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문학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 문학성이라는 건 뭐 가볍게는 문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윤리에 대한 세계 윤리에 대한 어떤 지점이라든지 뭐 감각에 있어서 되게 최전선에 있는 어떤 감각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걸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작품이라는 건 사실 지금 최신의 그런 감각을 필터로 했을 때 그걸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젊은 작가들이나 신인 작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리스트에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작가의 이름도 이제 그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발견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추천하신 거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편집자나 작가나 그 어떤 작품이 발견되기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나온 줄 모르고 넘어가는 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설을 뽑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 이 책 한 번 더 내가 호명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순위에 아무래도 또 젊은 작가분들 작품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순위권에 든 작품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가릿 애트우드, 손보미, 김희설, 레몬쿠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까지 이 5명의 작가가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4표씩 받았는데요. 마가릿 애트우드는 또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역시 민음사의 자회사죠. 네.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죠. 증언들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점점 제 발언이 줄어들 거예요. 증언들은 그 혹시 시녀 이야기 네. 제가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스스로도 그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다.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이 증언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작가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을까, 그 이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맨부커상 받았죠. 네. 네네. 그래서 에투드 문학의 또 한 줄기를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와 레몬 크노는 문학동네에서 출간이 됐는데 강윤정 편집자님, 네. 설명. 이렇게 해외 문학, 국내 문학을 두루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문체연습 레몬크노 작품을 올해 아주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한 가지 짤막한 에피소드를 99개의 문체로 변주를 해서 문체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레몬크노가 묶은 책이에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 별것 아닌 한 장면을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말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영어 화법으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부사로만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진 책이라서 읽는데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 책은 번역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번역하신 그 조재룡 번역가께서 뒷부분에 원문을 또 그대로 실어 놓으셨어요. 엄청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과 내가 번역할 때의 에피소드를 편편히 99개 모두를 주석으로 달아놔서 글쓰기 연습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문학작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도 역시 국내 작가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네, 워낙에 사랑받는 작가인데 올리브 키터리지 이후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11년 만에 후속작격으로 낸 작품이고요. 그 올리브 키터리지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 마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연작 형태로 쓴 작품이에요. 그 책은 워낙 팬들이 많은 작품이고 또 작가들이 정말 많이 거론한 작품이잖아요. 후속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뉴스가 되었고 기다리셨던 분들, 기다린 줄도 모르고 기다리셨던 분들께 권하고 싶은 후속작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 6위에 오른 작품들 가운데 국내 두 분의 작가가 있습니다. 김희설, 손보미 작가가 있는데 역시 이번 신작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은 동네와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네. 김희설 작가나 손보미 작가는 이제는 글쎄요. 중견 작가로서 위치가 다져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손보미 작가의 작은 동네. 이것도 또 많은 화제가 됐는데 손보미 작가는 워낙 그 외국을 배경으로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랐던 건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는데 구글로 그냥 검색하셔서 그 소설을 쓴다라고 하셨을 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묘사가 가능하지? 싶기도 했는데 한국 문학의 지평 자체를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배경 하에 또 외국인이 등장하는데도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접합되는 묘한 지점을 또 캐치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희솔 작가님 이번에 그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표지가 되게 소프트하고 좀 경쾌하게 나왔는데 기존의 작품들하고 엄청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정말 잘 쓰시는 작가분인데 이번에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독자분들 찾아오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표지만 봐도 즐거운 책이었어요. 자, 이제 5위부터 1위까지의 작품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발표할게요.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선정됐습니다. 총 5표를 받았는데요. 문학동네 책이에요? 네, 저희 팀에서 나온 책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이제 기준에 딱 포함이 돼서 한 번 더 호명이 된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이주란 작가님은 굉장히 좀 특이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게 왜 특이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표제작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에는 사고로 엄마를 잃은 조카와 그 이모인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세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자기 언니이자 조카의 엄마죠. 자기 언니가 왜
사고로 떠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전사 같은 거를 다 생략하고 그리고 이 화자가 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회사 생활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지도 다 생략하고 그 앞뒤에 TMI들을 생략한 채 전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만을 비춰요. 현재의 마음. 그것을 굉장히 좀 담담하게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몰입해서 읽게 되는 작품인데 가령 이런 데 주목을 해요. 그 화자가 봄날에 출근길에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있는 새로 난 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는 작가라는 게 주는 어떤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도움이 된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작가였었어요. 저도 이주란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읽으면서 새로운 작가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마음 결이나 이런 게 되게 과장되지 않고 그리고 그 저도 조카가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그 뭐랄까 현실적으로 되게 디테일을 잘 살리면서 잘 써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읽고 싶다. 그리고 한 작품 읽고 다음 작품 넘어갈 때 소설집 안에서도 되게 그 안에서도 기대되는 그런 작가였어요. 네. 자, 그럼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총 6표를 받았는데요. 공동 3작품이 올랐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강화길 작가의 화이트호스,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 윤희영 작가의 붕대감기입니다. 젊은 여성 작가분들의 소설집이라는 공통점이 또 백수린 강화길 작가님 작품집에는 있는데 두 작가님이 사실 굉장히 색깔은 다르시잖아요. 백수린 작가님은 되게 우아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여성의 내면 심리에서 어떤 내가 욕망하는 것과 현실 간의 그 싸움을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화길 작가님은 훨씬 더 발산하는 목소리로 스릴러라든가 거의 오컬트의 느낌에 가깝게 쓰신다는 점에서 되게 대비되는 작가님이고 근데 두 분 다 엄청 독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님이죠. 백수린 작가 소설이랑 강하길 작가 소설 이렇게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백수린 작가 작품 따라 읽으면서 그 이번에 여름의 빌라에 실린 작품들 보고 그러니까 최근 작품이 경향이 많이 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 마음의 그런 디테일한 게 더 많이 풍부해지고 더 그런 디테일을 더 살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현대문학상 받은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그 작품이 그 창작가 비평에 실렸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 제가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작품은 분명히 상 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백수린을 한번 훌쩍 뛰어넘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었는데 그 작품이 실린 이 소설집도 이번에 성과가 좋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되게 일하시면서 이 마케터 분들도 그렇고 확신을 이거 상 탄다. 이거다. 확실히 맞아. 저 최근에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 여름의 빌라에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반응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인스턴트에 찌들어 있었는데 엄청 맑고 정갈한 식사를 대접받은 기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맞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맑고 정갈한 걸 맛있게 만들려면 진짜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재료의 맛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진짜 백수린 작가님 이번 작품집이 딱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네, 윤희영 작가의 붕대감기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 같은 느낌이 전 들기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스케치를 하듯이 이렇게 이 인물에서 저 인물로 옮겨가고 하지만 또 다 연결되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윤희영 작가가 절필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 영원한 선언이 아니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이 붕대감기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앞서서 피프티 피플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 붕대감기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좀 그 피프티 피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야기들이 있고 그거 읽는 사람들이 좀 능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들 의미들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좀 읽게 되는 게 피프티 피플이라면 붕대감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조각조각이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이 정말 붕대처럼 두루마리 붕대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근데 그 연결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감으면
감아서 상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라는 게 상처를 낫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감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상처를 보호해줄 수는 있는 거여서 이 붕대 감기의 방식 그리고 그 방식으로 쓰여진 이 소설 이게 그래서 이 붕대 감기는 지금 여기 나온 여러 작품들 중에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총 7분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예, 박수를 치시네요. 3위부터 박수가 나요. 다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심이 다들. 네,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이 시선으로부터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심시선이라는 인물의 제사에 또 모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또 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 세 분이 박수를 치셨는데 다들 할 얘기가 있으실 듯합니다. 그 정세랑 작가 작품 읽을 때마다 매번 좀 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되게 굵직한 그런 장편 소설을 쓰면서도 그 안에서 되게 그 빠르게 이제 전개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한 번 더 읽고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 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정세랑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만들 때마다 교정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을 참 많이 흘리게 됐어요. 특히 피프티 피플 연재를 하면서 또 거의 이제 매일 연재였는데 매일 울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마음들을 되게 잘 들여다보는 작가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시선으로부터도 역시나 그 하와이 한번 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하와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드디어 담아냈고 역시나 잘 담아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이 책 나왔을 때 아마 신간일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주에 갔었거든요. 그 인쇄소에. 그러니까 거기 갔었어요. 근데 큰 곳들은 여러 출판사들의 일을 다 맡아서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이르렀는데 이 시선으로부터가 정말 빼곡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웅장하다. 웅장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웅장하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기도 많고 빨리빨리 찍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막 진짜 너무너무 인기 많은 과자들이 막 동나니까 막 이만큼씩 찍어가지고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볼 때 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젊은 작가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세랑 작가 약간 생각하면은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나요. 약간 울컥하면서. 시선으로부터는 또 문학동네 책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팀 책인데 올해 저희 팀한테 아주 큰 책이었어요. 도움이 여러 많이 가지 됐죠. 의미로 큰 책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정세랑 작가님 장편을 내면서 그 팬덤이 굉장한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팬이 함께 작가와 길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그렇게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문학 독자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읽고 내 안에서 그것을 남기는 것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팬들이 많지 않은데 그걸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문학동네에서 웹진을 이번에 만들었었어요. 3월에 주간 문학동네라는 웹진을 오픈하면서 그 론칭과 맞춰서 시선으로부터를 연재를 하고 연재 끝나자마자 책을 냈었는데 그 중요한 플랫폼인 거죠. 저희한테도. 그랬을 때 이 작품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서 의미도 있고 또 독자분들도 많이 따라 읽어주시고 따라 읽었지만 책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올해는 시선으로부터가 아주 기억에 남는 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2위 발표하겠습니다. 이도 2위는 박수 치나요? 네, 2위는 김연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입니다. 와우. 네, 역시 세 분 할 말 많으시죠? 네. 저한테는 1위 같은 2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올해 1위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여러 측면으로 진짜 너무 감동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냥 어떤 작가에 대해서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 작가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그 작품 세계가 계속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게 얼마나 독자로서 이게 좀 어떤 큰 충만을 주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정에 있는 한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절정에서 비껴나서 계속해서 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한 사람이 조선에서 시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는 그 시기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쓸 수 없는 시기에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결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김현수 작가가 이렇게 써내는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시인을 넘어선 한 작가의 되게 완숙한 세계관, 이 작가를 계속해서 따라 읽으면 내가 힘들 때마다 정말 이렇게 기대서 이 작품에 혹은 이 작가한테 의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뢰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 백석의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한 삶의 한 끝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렇게 썼다는 게 되게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이 7회라는 게 백석의 문학적 생애의 마지막 7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이 많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써나가던 시인이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대에 비슷한 연배의 작가가 그것을 상상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힘들었을지를 이제 공감하면서 써나갔을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좀 뭉클한 데가 있는 거예요. 김현수 작가님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청춘의 상징,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도 잘 알려진 분이지만 거기에 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거, 실제 역사 사건에 대한 것에 관심도 늘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데 딱 모인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고 8년 만에 내신 장편이기도 했었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지금의 김현수 작가의 나이와 그 네, 당시의 엇비슷하죠. 백석의 나이가 엇비슷해서 꼭 저는 백석의 심경이 김현수 작가님이 맞아요. 예, 지난 자신의 전성기를 또 되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아니 그 받기도 인터뷰에도 했어요. 그런 얘기 종종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잘 써 나가다가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작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그것이 작품을 위한 길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8년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예전에 왜 굿바이 이상 쓰셨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젊은 시절에 그 나이대랑 거의 비슷한 때에 죽은 이상에 대해서 쓰셨다면 이제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가셨구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독자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죠. 네. 또 이 작품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발표되기 전에 작가의 낭독으로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런 마케팅도 요즘 출판사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디오북과 연계해서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플랫폼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또 책을 읽는 방식이 워낙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셨고 저희가 뭐 복자에게도 그렇고 이병률 시인 새 시집도 그랬고 요 7회의 마지막도 그렇고 작가가 직접 낭독한다는 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성우분들이 이제 훈련된 목소리로 훈련된 발성으로 녹음하는 오디오 클립도 많은데 작가가 아직 나오기 전에 책을 독자분들에게 목소리로 들려준다는 게 올해 생각해보니까 또 새로운 시도인 것 같네요. 오디오북은 그 책을 즐기는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특히 그 작가분들이 직접 낭독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 낭독가가 아니어서 발음이 조금 뭐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글을 썼을 때 그 작가의 마음, 그 호흡, 그걸 듣게 되는 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로서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작가는 여기서 조금 더 빠른 호흡으로 썼었구나라고 이제 듣다 보면 이 작품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색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이제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요. 총 14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입니다. 창비출판사예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책 하나 달랑 들고 이제 온 거거든요.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가 2년 연속 소설가 50인이 네. 뽑은 올해의 소설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올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분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만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책 나오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일종의 확신, 이게 기대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확신이 드는 책을 만들 때 그런 마음. 그럼 좋은 작품을 만들 때는 이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꼭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냥 친구한테 책 하나 더 꼭 읽게 하고 싶은데 그게 더 많은 독자라면 더 좋은 거고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 많이 샘솟는 것 같아요. 정말.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는 순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순자라는 이름에서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이름들에 대한 주목이 그동안 없었을까. 실제로 여기에 연작 소설들은 이순일이라고 하는 실제 이름은 순자가 아니지만 순자로 불렸던 네.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작품이 또 왜 이렇게 또 다른 동료 작가들의 지지를 얻었을까? 일단은 1946년생 순자 씨의 피란 이야기를 네. 듣고 썼다고 이제 작가의 말에도 나오는데요. 그 많은 순자 씨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어느 한 시대를 이제 대변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걸 이제 2편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그 작품을 쓰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2편의 작품을 더 써서 이제 연년세세라는 작품을 묶은 거고요. 여기 안에 4편의 소설이 실린 연작 소설인데 처음에 나오는 파묘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이 2편은 미리 그 독자분들에게 잡지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작품이고 그 외에 무명이랑 다가오는 것들 이 2 작품은 그 어느 곳에 청탁받지 않고 작가분 혼자 그냥 이렇게 쓰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집을 하면서 첫 독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아무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그 첫 작품이었고 이 4작품을 엮는 제목으로 연년세세라는 제목을 그 작가분은 처음부터 이제 그 마음에 두고 계셨었는데 저희도 이 작품 보통은 이제 제목 논의를 하면서 작품 제목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연년세세라는 이 제목이 이 4편을 아우르면서 그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고 그 작가분은 그 디디에 우산 쓰면서 대대손손이란 말씀을 되게 그 말을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대손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대손손은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연년세세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제목은 연년세세라고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순자 씨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여성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여성의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편집자님께서 또 이 책을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황정은 작가가 뒤에 보면 김선영 편집자님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작가의 말에 넣어주셔서 네, 가보로 삼으려고 연년세세 이렇게 가보로 삼으려고. 황정은 작가는 참 독자들뿐만 아니라 편집자들도 계속 관심을 갖는 작가가 아닐 수 없는데 인기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의 비결은 일단 작가님이 가진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물론 자기가 쓴 작품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뷰라든가 독자들하고 소통하실 때 그 발언들 그게 어떤 아우라를 만들잖아요. 황정은 작가님의 그 근사한 아우라가 일단 있고 연년세세를 저도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 시선으로부터랑 비슷하면서 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으로부터의 심시선 여사랑 이 연년세세의 이순일 할머니가 그렇게 다른 연배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시선으로부터의 심시선 여사는 굉장히 신여성이고 예술가이고 뭐 자신의 책도 쓰고 한 여성이었는데 이순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굉장히 한국적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2 작품을 좀 비교해서 읽으셔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 연년세세가 그런 그 이순일 같은 인물을 지금까지 그리지 않고 우리가 여성서사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황정은 작가니까 했구나라고 소설가들도 아마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책을 만들기도 했지만 황정은 작가가 이 작품 안에서 그 여러 인물들을 그 이름 석자로 호명하면서 이제 그 특히 엄마와 첫째 딸, 둘째 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첫 작품을 읽으면 파묘에서는 그
한세진의 언니인 한영진이 약간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작품에 가서는 한영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엄마의 마음, 첫째의 마음, 둘째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이걸 그 황정은 작가가 황정은 식으로 이제 잘 써준 게 독자들한테 더 이제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 리스트 미리 다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쭉 살펴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리스트 보고서 생각한 게 어떤 작가분들이 이제 뽑으셨는지 명단이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읽었는데 첫 소설집의 그러니까 첫 책에 표가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유담 작가님의 탬버린이나 박선우 작가님의 우리는 같은 곳에서 백오은유 작가님의 유언처럼 이제 막 첫 책을 냈는데 이렇게 작가분들이 곁에서 읽고 또 표를 주시고 한 것을 아시게 되면 되게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 작가분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묻기도 해요.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연령대 혹은 성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보면 대체로 지금 이 소설을 쓰는 그 생산자들의 연령대 성별과 많이 일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뭐 어려움들, 뭐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언어화해주는 작가들과 그걸 좀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지금 잘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삶에서 되게 더 회복될 가능성? 네.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수 작가님의 그 책을 다 읽고 그 마지막 장면에 딱 이르렀을 때 좀 삶에 대한 용기가 한 줌 더 생기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독자들에게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고 다 뭐 몸과 마음이 다 힘들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백수린 작가가 여름의 빌라 작가의 말에서 그 동료 작가분들에 대한 애정을 또 그 쓰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작가분들이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리스트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더 그 외국 작가들보다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 리스트가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인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읽으려고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많이 활동했던 작가들은 그 같이 잘 나이 들고 있다는 느낌? 그 이 작품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 작품 밖에서도 사실은 작가의 그 활동이 또 저희랑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더 사랑받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분들이 더 오랫동안 좋은 작품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뭐 내년에 황정은 작가가 또 탈 수도 있지만 뭐 2위, 3위에 있는 작가들도 내년에 또 높은 순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응원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이번에는 이 책을 직접 만든 편집자님들과 함께해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보문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 목록들 확인해 보시면서 뭐 1위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폭넓게 독서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